안녕하세요. 우리아담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 기온이 차가워 쌀쌀합니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얘야, 대감마님 새순물 떠오너라. 알겠습니다, 마님. 마님이 대감마님 새순물을 떠오라 재촉하였다. 동이는 마루 끝에 새순물을 대령하였다. 황대감은 세수를 하면서 힐끔힐끔 계집종인 동이를 정신없이 보고 있었다. 서글서글한 눈에 적당히 오똑한 코, 야무지게 생긴 입, 발그레하고 토실토실한 볼, 잘 받친 턱.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재상의 부인감이요. 다시 없는 정경 부인감이었다. 대감은 한참 동안 동이를 훑어보고 또 봐도 예쁜 얼굴이 분명했다. 자기가 본 관상으로는 정경 부인감이 틀림없는데 어찌해서 돈 몇 푼에 팔려온 오월이가 되었단 말인가. 아무리 흉년이 들어 굶기로서니 돈 몇 푼에 내 집에 맡길 수가 있을까? 황대감은 생각하기를 저것을 어찌 구해줘야 할까? 세수를 끝내고 동이의 관상을 보느라 넋을 잃고 있었다. 아니,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세요? 마님의 말에 황대감은 제정신이 들었다. 지방에 한번 흉년이 들면 서울 대갓집이나 양반집에 숱한 처녀들을 10냥이나 20냥에 팔아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팔려오면 처음 이름은 없어지고 사들인 달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3월에 사들였으면 3월, 4월에 사들였으면 상월, 5월이는 그래서 5월이로 붙여준 것이다. 동이의 아버지가 양식이 없어 5월에 팔고 갔던 것이다. 이번에 온 5월이는 행실도 좋고 제법 인물도 좋고 하니 수양딸로 삼으면 어떻겠소? 뜻밖의 제안에 마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소 부인이 계집종 중에 하나 수양딸로 삼자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하던 황대감이 스스로 수양딸로 삼겠다고 하니 참으로 뜻밖의 듣는 소리였다. 수양딸이라니 무슨 수양딸을 말씀하시오? 부인은 일점 혈육도 없으면서 수양딸 생각도 안 하시오. 그때는 수양딸 말만 하면 타박만 하시더니 이제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아무 말 말고 5월이를 불러 내일부터 마루이 심부름을 시키시오. 황대감의 의향이 지나가는 말이 아님을 안마님은 5월이를 불렀다. 5월아. 네, 동이는 대돌 위에까지 올라와 자기 발끝만 보고 서 있었다. 황대감 댁은 집안 대대로 명망이 있고 재산도 넉넉하여 한 해에 1000석이 넘는 벼섬에 게다가 남종 여종만 20여 명이 넘는 데다 식객이 언제든지 10여 명씩 묵고 있었다. 북촌에서 황대감은 재물도 재물이려니와 누대에 내려오는 인자하다는 명망이 자자했다. 너 이리 올라오너라. 마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동이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너 이리 어서 올라오련? 이번에도 다정한 목소리로 마님이 재차 말을 하였다. 동이는 2번이나 부르는 바람에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동이는 조신하게 황대감 아침상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섰다. 혹시나 무슨 꾸지람을 들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꾸지람을 할 바에야 마루 위에까지 부르리는 만무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전 앞에 불려 서 있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너 오늘부터 우리의 수양딸 노릇을 하여라. 보아하니 내 몸가짐이나 생김새가 천한지바이 같지 않아서 그런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모녀의 인연을 맺자꾸나. 앞으로 마루 위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내가 가르치는 침선이나 배우도록 해라. 동이는 무슨 까닭으로 그리 말씀하시는지 몰라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댁에 들어와 몇 달도 안 되어 이 집의 수양딸이 된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기는 분명하나 뜻밖이었다. 그만큼 황감한 일이었다. 한바탕 울고 싶을 정도로 고마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아무런 표정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어서 대답하련. 응, 어서 대답하려무나. 마님은 대답을 재촉하자 황대감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어서 대답하거라. 네, 간신히 모기 소리로 대답하였다. 동이는 무엇에 비할 수 없이
설레고 고마움으로 가득 찼다. 자식이 없는 황대감댁의 수양딸로 이 집에서 키워준다는 것은 난생 처음 너무도 큰 기쁨이었다. 건너방을 치우고 거기서 기거하도록 해라. 마님은 매사에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다. 네. 동희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하고 한달음에 침모방에서 보따리를 들고 건너방으로 옮겼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그날 저녁부터 황대감은 아버지라 부르라 이르고 그날부터 수양딸로서 해야 할 일을 시작했다. 이 집 식솔들과 식객들은 이 소리를 듣자 모두들 놀라며 모두들 수군대기 시작하였다. 호박이 덩굴채 굴러 떨어졌어.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어쩐지 인물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 언행은 어떻고 몸가짐도 남다른 것 같았어. 그럼. 칭찬하는 사람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일색이었다. 한편으로는 비난하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벌써 저녁이냐? 들어가마 먼저 들어가거라. 황대감은 아주 다정스럽게 대하며 확연히 다르게 대하는 것이었다. 분위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우선 이 집의 오래된 종인 개똥이 부부한테 시달림을 당하지 않아 좋았다. 툭하면 트집을 잡고 심하게 굴어 허구한 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서방이란 놈은 노골적으로 몸을 강요하여 툭하면 손목을 잡고 광으로 끌고 가려는 순간 그때마다 마누라한테 들켜 위험에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만 생각하면 몸이 오싹하고 징그럽고 무서웠다. 개똥이 서방은 시골서 팔려온 계집아이에게 대개 이런 수단으로 계집종들을 겁탈하곤 했다. 동이는 5월이가 아닌 제 이름도 찾고 잔심부름이나 하는 여느 딸처럼 지냈다. 동이가 수양딸이 된 것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은 개똥이 부부였다. 지금까지 신임받던 하인 부부였기에 부럽고 셈이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마님에게 일러 바친 것이다. 그때마다 마님은 아직 어려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게나 하면서 허투루 듣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다소곳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동희의 맵시는 양반집 교수로서의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다. 여인이란 아리답고 온화한 그 아름다움이 근본이요. 정숙하고 드러나는 부덕이 아름다운 여인 그들만의 채취이기도 한 것이다. 황대감이 밖에서 들어오면 옷을 받아 거는 것도 마님 대신 동희가 딸로서 대신하는 것이다. 그만큼 안이나 밖에서 부러워하는 동희가 된 것이다. 동희는 시골에서 밥 먹듯이 굶던 때와 비교하면 얼굴은 활짝 피고 나이도 꽃다운 16이 되어 꽃에 비유하면 꽃봉오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너무도 어여쁘다 아니할 수 없다. 그 옛날 못 먹어서 얼굴이 수척하여 몰고오리 엉망인 때에 비하면 누가 보아도 양반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 어엿한 양반집 교수인 것을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동희가 이리 뜻하지 않게 귀여움과 대우를 받게 된 데에는 황대감이 남모르게 관상과 사주를 연구한 데서 기이한 것이다. 황대감이 요즘 관상에 관심이 있어 동희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동희의 관상을 보면 틀림없이 정경부인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수양딸로 삼아 교수답게 교육을 시켜보자는 것이었다. 분이는 시골에서 올라온 것에 비해 가르치는 대로 제법 잘 따라 배우는 것이었다. 황대감의 옷이나 도포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솜씨가 늘었다. 이런 바느질 솜씨뿐 아니라 마님이 한글을 가르치어 궁체의 한글 글씨까지 뛰어나게 잘 쓸 뿐만 아니라 한문도 덜어 알아보기에 이르는 것이다. 동희는 가르침을 받으면 무한히 지식이 늘어가고 지혜가 늘어가는 것이다. 동희가 잘 배우고 잘 알아가니 가르치는 이도 재미있고 신이 나는 것이다. 언제 시골에서 컸던가 싶을 만큼 양반집 교수가 되어가고 그래서 종들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을에 주인 상전의 신임이 두터울수록 종들 간의 시기와 주목은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동희는 이것을 모르지 않기에 잘 맞추어 가기를 밤낮으로 조심 또 조심하였다. 쟤까지게 저런다고 양반집에 시집 갈 수 있겠어? 고작 청지기 집 계집이나 되면 다행이지. 모두들 동희의 글과 바느질 배우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비방하기 일쑤였다. 내 인연 기집년이 이게 무슨 버릇이냐? 계집년이 내 옷을 벗기다니. 어느 날 황대감이 늦게 돌아와 옷을 벗기는 동희를 보고 크게 노하는 것이 아닌가. 동희는 섬뜩하여 불안한 느낌이 머리를 스쳤다. 모두들 어디 갔느냐? 인연을 묶어 매를 쳐라. 하인들은 황대감 호통에 모여들기는 하였으나 영문을 모른 채 선뜻 동희를 묶어 매를 칠 용기가 없었다. 이놈들 4명을 거역하겠느냐? 어서 인연을 잡아 매를 죽도록 때려라. 황대감 호통의 동희는 마당으로 끌어내렸다. 그러자 갑자기 집안이 싸늘해졌다. 나으리 동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듣기 싫소. 썩 물러가시오. 황대감이 서슬이 시퍼레져 호통을 치는 바람에 부인은 섬뜩해서 뒤로 물러났다. 그년을 죽도록 매를 쳐라. 개똥이 서방이 전에 욕심대로 못한 불만이 있던 터라 동희에게 사정없이 매질을 했다.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운 살결이 터지면서 얼굴에 핏방울이 붉게 흐르고 동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죽지 않았다면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리라. 모두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고개를 돌렸다.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더니 잘 되었네. 하던 심리가 모두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다. 사람의 인정이란 시기하다 참혹하게 되면 마음이 돌아서는 법. 개똥이 서방도 매질한 게 안 됐고 하여 모두들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고개를 돌렸다. 저 이쁜 것이 기어코 양반의 손에 죽는구나 쯧쯧쯧. 양반이란 것들은 다 저 모양인가. 식솔들은 양반의 위력에 다시금 놀라며 벌벌 떨 뿐이었다. 동희는 아무 반항도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년을 내다 버리거라. 버려도 오늘 혼인 잔치를 치룬 송참판댁 문 앞 개천에다 갖다 버리거라. 어인 영문인 줄 모르는 개똥이의 서방과 다른 하인들은 동희를 들것에 담아서 송참판집 대문 앞 개천 눈 쌓인 언덕에다 내버리고 온 것이다. 당시 양반이 갖고 있는 종로에 대한 생사의 권리는 이만큼 잔인하고 막강하였다. 노예에게는 이름 석자도 없었다. 우리 야담 잘 보셨나요? 황대감댁 종으로 들어간 동희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앞으로 동희는 어떻게 될까요? 황대감은 왜 저렇게도 잔인하게 동희를 대우할까요? 2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야담은 만들어집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